전 저 때도 담이 왔어요. 선규 선배님의 그 대사에 정말 약이 올라서 으악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자연스럽게 뒷목에 손이 가잖아요. 저 때도 담이 온 겁니다. 네 분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병헌 감독님이 정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써놓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 감탄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신문 이종기 기자입니다. 필모톡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를 모시고 필모그래피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께 사랑받은 작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오늘은 배우 이동희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입니다. 네. 콘설트 이번 필모톡의 주인공 이동희 배우. 드라마 수사반장 1958 촬영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 범죄도시 4가 베를린 영화제 스페셜 갈라 부분에 초청돼서 첫 선을 보였는데요. 완성본을 보신 소감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이렇게 마동석 선배님과 김무열 선배님과 박지환 선배님과 이제 다녀왔는데요. 우선은 제가 굉장히 좀 신비롭게 느꼈던 지점은 영화라는 게 역시 만국 공통어구나. 그러니까 그 독일에 2,000석 가까이에 채워져 있는 독일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그 극장에서 동석이 형이 나오자마자 웃음이 터지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웃음이 멈추지 않는 걸 보면서 와, 독일인들도 우리나라 배우의 모습, 연기에 굉장히 즐거워하고 저거를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근데 여기 악역이신 거죠? 네, 악역이죠, 악역. 네. 아무래도 이제 대중의 관심 포인트는 이동희 씨가 그 마석도 형사의 주먹 맛을 얼마나 보는지, 액션 연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약간 좀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동석이 형이랑 뭐 따로 싸우는 씬이 없습니다. 네네네, 그냥 네, 다행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사하셨네요, 진짜. 네, 제 건강과 안위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번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쪽에 조금 집중을 하게 되는 캐릭터였고, 뭔가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표정으로 액션을 많이 하는 캐릭터를 맡았는데 거기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표정 액션. 네네네. 왜냐하면 범죄도시에서 그간 이게 등장했던 빌런들이 액션을 안 했던 경우는 사실 제가 거의 유일하게 그런 느낌의 악역으로 나오는 거라 조금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좀 다른 느낌으로 좀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 개봉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4월 이제 곧 4월 말쯤에 개봉을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4월 19일에 첫 방송되는 수사반장도 많이 여러분 그 혹시 이동희라는 사람이 액션하는 걸 궁금해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다치실거나 걱정하실까봐 그런 분들 말고 그런 분들은 이제 수사반장을 보시면 됩니다. 수사반장에서는 제가 원 없이 액션을 하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동희 씨의 배우 인생 발자취를 하나하나 돌아보겠습니다. 재생되는 참고 영상에는 청각 장애인의 시청을 돕는 영상 자막과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일부 작품은 BTV에서 같이 본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야 풍성하게 제작될 수 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얼른 먹어. 너 다 먹는 거 보고 갈게. 엄마, 덕선이 이제 수연이라고 안 부를 텐데요. 그래서 저를 덕수라고 부르려고요. 덕수요. 그리고 정봉이 형 연애한대요.
근데 치타 아줌마가 이거 알면 안 되는데. 규칙은 규칙. 그리고 저번에 아빠가 앞문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하라고 해놓고 뒷문으로 들어와서 또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이렇게 수다가 많은지 몰랐네. 그리고 보라는 나는 내 생각에는 평생 결혼도 못하고 북진으로 살 것 같아. 노을이는요, 지난번에 제 동네 친구들이 노을이 형인 줄 알고 인사했잖아요. 엄마, 미역국이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식사로 소소한 행복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 드라마의 성격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전에 제가 이제 신원호 PD님을 인터뷰했는데요. 유동룡이 쏟아내는 수다를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외로움이 성숙해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동희 씨가 표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유동룡을 설명할 때도 감초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요. 수다를 좀 어떻게 해석하고 연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유동룡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저의 그 실제 모습, 그 이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외동아들의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오래 지냈기 때문에 학교만 가면 되게 활발하고 굉장히 쾌활한 친구이지만 집에 가면 정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왜 우리 아들이 학교 가서 부반장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 아들이 막 인기 투표를 하면은 자꾸 높은 순위권에 이렇게 이 랭크가 돼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하셨어요. 아버지도 굉장히 엄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집에서 한마디를 안 하는데 그 학교에 가 있을 때는 굉장히 쾌활하고 굉장히 뭔가 친구들에게 재미를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상기시키고 복기를 해가지고 저 캐릭터에 녹여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학창 시절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서 그거를 조금 많이 녹였던 것 같고, 비하인드지만 지금 생각난 게 다른 배우들 뭐 박보검 씨, 안재홍 씨, 류준열 씨는 다 부모님이 캐스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처음부터 다 이제 빌드업을 해 나갔던 과정이었고, 저는 사실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냥 재명 선배님하고 저만 딱 떨어져서 집 세트도 없었고, 저희는 문 열면 그냥 그 가건물, 다른 애들은 다 집이 다 있는데 잘가 하고 들어가면 가건물 들어가고 거기 아무것도 없고, 그랬다가 이제 류동룡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배님도 보자마자 엄마라고 하고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선배님이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랐네 할 때 제가 웃음을 굉장히 참고 있었어요. 당연히 모르셨겠죠. 그날 처음 서로 뵙고 신원호 감독님이 이분이 너희 엄마셔. 선배님,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 대사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이러는데 제가 정말 웃음을 심하게 참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네. 신원호 PD님에 따르면 이동희 씨는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지만 대본을 많이 연구해서 배역의 다양한 면면을 쌓는다고 하는데요. 다음 보실 장면도 그런 맥락의 연장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야, 이름을야 나도 못 알아보겠대. 안녕하세요. Chiquilla mía, somos como el temporal. I just called to say that I love you, and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시작하세요. The newest day.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세요? 들어와. 제가 신원호 PD님께 이동희 씨가 첫 소절 되게 잘 부르지 않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건 관계없이 이미 그렉이 등장해서 같은 곡을 부른 순간 탈락이 확정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상 이 씬은 배우의 기량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만들어진 코미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냥 정말 제가 여러 차례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본 지문에 그냥 목을 푸는 유동용 이렇게만 적혀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날 현장에 가서 감독님께 이제 워낙 이제 친분이 많이 쌓여져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감독님 이거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이랬더니 감독님이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제가 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저거를 첫 테이크에 저걸 한 거예요. 감독님이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러시길래 감독님 왜 이거 안 되나요? 이랬더니 아니야 너 마음대로 해 그러시면서 그걸 그대로 그냥 쓰신 거예요. 저걸 몇 번 하지도 않고 처음에 네네네네네누누누누 막 그걸 그냥 그대로 쓰신 거예요 감독님이. 그래서 제가 와 정말 신원호 감독님은 정말 천재적인 연출자구나. 왜냐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유연하실 수가 있지?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한 거를 방송에 쓰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다시 하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날 그리고 심지어 앞에 계신 라미란 선배님하고 김사영 선배님이 웃겨서 고개를 못 들고 계신 게 거기 그 방송에 나와요. 잘 보면은 고개를 다 숙이고 아 정말 저 친구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방송에도 담겼고. 아니 그 제작진도 다 웃음바다가 터졌다고 네네네네네. 이렇게 들었는데 네네. 특히 김선영 씨가 네. 웃음을 주체를 못해서 연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맞아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동희 씨는 의외로 이 와중에 가장 웃지 않았다고 이렇게 신원호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이렇게 웃음을 잘 참으신 건가요? 어떻게? 제가 정말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 웃음을 정말 잘 참습니다. 특히 제가 한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정말 잘 참아가지고 그 다른 배우들이 막 이렇게 웃고 계실 때 혼자 그 메이킹 같은 거 보면 혼자 계속 무표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뭔가 이 기록을 깨기 싫으니까 더 안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신원호 PD님은 잘 웃길 줄 아는 사람이 잘 울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는데요. 잘 써진 코미디 대본에서 웃음 코드를 이렇게 못 찾는 배우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동희 씨는 그거를 귀신같이 찾아낼 뿐만 아니라 웃기려고 쓰지 않은 대목에서도 말맛으로 재미를 부여하는 그런 배우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집어내는 능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얻어졌는지 아니면 선천적인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 우선 제가 그 평상시에도 친구들 웃기고 주위 사람들 웃기는데 거의 목숨을 걸고 삽니다. 제가 뭐 단체방에서도 거의 맹활약을 하고 있고요. 일부러라도 하루에 웃음을 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늘 24시간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그 항상 그 주변 학부모님들께서 동의가 다니는 독서실에 보내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뭐 새벽 2시까지 계속 학업에 이제 방해가 되는 그 수다를 계속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남들에게 이렇게 웃음을 주고 남들이 어떤 그 웃음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일을 하면서 뭐 드라마를 찍으면서 가장 유익하고 보람되는 저의 어떤 그런 시간이 극장에 이제 제가 걸려 있는 영화를 보러 이제 몰래 들어가서 사람들이 제가 나왔을 때 막 박장대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그게 되게 좀 감사하고 좀 희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래서 코미디를 좀 좋아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신원호 PD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저한테는 예수님 같은 분이십니다. 아, 예. 저를
창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 오늘 힘들겠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동희는 종종 만날 때마다 제게 조언을 구합니다. 초창기에 만난 연출가이다 보니 그럴 텐데요.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지만 사실 제 작품에서의 연기만 알 뿐 일반적인 연기론에 대해선 모릅니다.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연기도 잘하고 있고요. 새로운 걸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렸으면 합니다. 욕심이 나고 잘할 것 같으면 그냥 덤벼들면 됩니다. 방향에 대한 고민도 좋지만 무언가에 얽매이기보다 자유롭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저기다 이태원이요. 이태원? 아마도 그동안 찍은 액션 연기 중에서는 가장 고난도가 아니었을까. 아 그렇진 않고요. 아, 그렇지 북한 않나요? 직업에서 합을 맞췄던 게 그게 더 아, 그게 고난이 더- 되고 저거는 아. 뛰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그래요? 사실 네네네 정말 잘 뛰네요. 네. 네. 저때 스피드를 빨리 복귀하고 싶습니다. 지금 담이 와가지고 저 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립네요. 네네. 김성훈 감독님에 따르면은 2층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직접 연기하셨다고 하는데요. 장소가 아무래도 이태원이고 촬영 시간도 제한되다 보니까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그냥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저 분장에 저 복장을 하고 너무 멋진 현빈 선배님과 현빈 선배님은 그 자체잖아요. 그 같이 뛰어도 그분을 뛰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 광고 촬영 혹은 영화 촬영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저 모양을 하고 정말 응답하라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저러고 이태원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안쓰럽게 쳐다보셔가지고 굉장히 좀 창피한 마음으로 그래서 더 빨리 뛰었나 봐요. 네네. 사람들을 못 알아보게 하고 싶었는지 더 빨리 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때 제가 운전에 되게 미숙했던 때여서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차를 이제 그 운전자를 이제 대신 이제 타가지고 도망가는 씬에서 제가 알단에다가 놓고 그러니까 얼굴은 전력 질주를 하는 얼굴로 앞으로 가고 있는 얼굴에 후진을 해가지고 엔진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독님이랑 현빈 선배님이 진짜 한 하루 동안 계속 약 올리고 운전을 저렇게 못해가지고 어떡하냐.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진짜 웃겨요. 제가 얼굴은 전진을 하는 얼굴인데 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김성훈 감독님께서 이동희는 속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동희는 겉과 속이 조금 다릅니다. 강해 보이지만 여리고 무관심해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그런 사람은 알면 알수록 진국인 법입니다. 지금처럼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까지 유지한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알고 보면 유지라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무슨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네.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마,
니는 세상 천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 아이가. 한번 열심히 공부해가 훌륭한 사람이 돼가 네가 나중에 원하는 것만 기로 세상을 바꿔라. 순덕아, 지금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이가. 그런다고 바뀔 거였으면 우리 아버지는 가가 교감한테 다 이르이소. 이딴 학교 안 다니면 그만입니다. 그 친구들은? 네 학교 간도 보면 걔들은 마음이 편하냐고. 친구요. 친구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이 소설 누가 썼는지 불락함에 우리를 때렸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으이소. 당신이 낳은 자식도 당신 같은 선생 만날 거라는 거. 그게 당신이 받을 벌이라는 거. 이제 다 했다. 다 했다. 대답. 저는 이거 이동희 씨 추천으로 뒤늦게 접했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며칠 전에 한 번 더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댐프월즈를 쓴 권의지 작가의 데뷔작이라고 하는데 그 남자 형제만 8명인 집안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을 담고자 했고 그 다리를 놓아줄 사람을 생각하다가 이 이야기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당선작에는 시대상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걸 정하면서 김태남을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비겁하지만 제자에 대한 진심으로 올바른 사회 구현에 일조하는 인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태남이라는 역할과 저 작품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소화하면서 거의 탈진이 돼 있던 상황에 참 좋은 이야기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찍었던 KBS 드라마 스페셜이었는데 항상 저는 좀 저런 인물에 끌리는 것 같아요. 뭐 어린 의뢰인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개봉을 앞둔 모라동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이런 그러니까 그 사회와 어떤 이 현실적인 것들을 그 적응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때가 묻었거나 아니면 그 현실에 그냥 녹아들어서 살게 된 어떤 한 사람이 점점 그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변해가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그리는 걸 좀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마침 저 대본이 저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고 태남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런 동할 수 있는 좀 연기를 하는 게 거기에 조금 많이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놈 따로 있다니까. 아니 누가 일하고 누가 놀았는데? 왜 무전 안 받아요? 왜 전화 안 받냐고? 바쁘니까. 우리도 지금 처음 앉았어. 아니 범인 잡으려고 치킨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킨집 하려고 범인을 잡는 겁니까? 너 화를 내고 그러냐? 너 술 마셨냐? 이무배 떴습니다. 뭐? 이모배? 그래서? 쫓아갔죠 혼자서.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똥차를 죽어라 밟고. 근데요 양갈래길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이무배인지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시청 방면인지 분당 방면인지 그 참담하고 막막했던 그 심정을 아세요? 아시냐고요? 양념이냐 후라이드냐네. 아니 그러니까요. 장사해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씨발 치킨. 여러분 저 때도 담이 왔어요. 저게 양념이냐 후라이드냐의 리액션이 원래 대본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연기하다가 선규 선배님의 그 대사에 정말 약이 올라서 으악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자연스럽게 뒷목에 손이 가잖아요. 저 때도 담이 온 겁니다. 그 리액션을 감독님이 쓰신 거예요. 실제 담 오는 리액션을. 사실 리액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사실 모든 여기 유승용 씨나 진성규 씨나 이한희 씨나 공명 씨 모두 뻔뻔한 얼굴로 이동희 씨를 이렇게 쳐다보고
항변하고 나무라는데요. 갈등의 원인이 확실하다 보니까 촬영장에서 연기가 좀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그럼요. 왜냐하면 네 분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병헌 감독님이 정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써놓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 감탄을 하면서 그래서 이 대본을 받았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네 분이 막 활개를 치시는 걸 저는 보면서 굉장히 리액션을 받는 위주의 어떤 연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그 부분이 신선하기도 제 스스로 신선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현장에서 보통 제가 해서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데 남들이 웃기는 걸 보면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언제쯤 웃길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사실 저거 그 극한 직업 찍는 내내 굉장히 과묵하게 찍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선배님들마다 동희는 왜 무슨 일이 있냐,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냐,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 보이냐. 그러다가 제가 활짝 웃게 되는 씬이 그 마지막에 보시면 다리 묶는 씬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테이프 던져주고 그 씬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거의 70%가 애드립으로 제가 이병헌 감독님께 한번 보여드릴 테니 보십시오 하고 그걸 찍고 촬영 감독님 쓰러지고 스태프들 쓰러지고 다들 그 현장에서 여러 명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나는 코미디언이구나. 그 국도극장 간판에는 모두 5편의 영화가 걸리는데요. 혹시 그 중에 3편 이상을 알고 계신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동희 씨의 애장품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모자로 할 것 같으면 M사에서 만든 모자고요. 특별하게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이렇게 자수가 돼 있어서 오늘 오신 분께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에 참 얼마 전에도 귤을 3박스를 회사로 보내주시고 이러셔가지고 내심 당첨되셨으면 했는데 다행히 당첨되셨네요. 어쩌면 국도극장은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동희 씨는 좀 이렇게 실패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새로 나아갈 동력을 좀 어떻게 구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해왔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계획대로 기대했던 거가 이루어졌던 적이 거의 없어요. 마음을 계속 비우게 되고 그러나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만 유지를 한 채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사적인 얘기인데 그 회사 측으로 연락이 왔다고 들었을 때 저는 사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알 리도 없고 그분이 저를 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분이 보신 작품이 극한 직업, 어린 의뢰인, 뷰티 인사이드 이 3편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린 의뢰인의 어떤 흥행적인 스코어가 저한테 많이 아쉬운 작품은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때 그 감독님 전화를 받고 그 작품을 보셨다고 하셨을 때 그 올림픽 공원을 걷다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또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딘가에서 최선을 무언가를 다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어느 누군가는 그걸 봐주고 알아봐준다라는 어떤 작은 희망, 무너질 때마다 그런 참 마법 같은 일들이 계속 저를 도와주고 이끌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구나를 또 깨닫게 되는 그 순간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온다는 걸 분명히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실패는 분명히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래서 범죄도시 4와 그 수사반장에 대한 기대를 개인적으로 많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많이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심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어떤 나이에 어떤 모습으로 제가 배우 생활을 마무리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께 좋은 기억, 좋은 배우로 남을 수만 있다면 정말 그 도달점에 다다랐을 때 정말 후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지희 감독님께서 이동희 씨는 아름다움을 살펴찾는 안목인 신미안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겪은 이동희 씨는 유쾌하고 즐겁기보다 진지하고 진실한 배우였습니다. 매니지먼트로부터 관리받는 특수성상 조건을 따지지 않기가 쉽지 않을 텐데 본인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금전 등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연기에 임해줬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은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자신을 믿고 배우로서 좋은 길을 걸어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아티스트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작품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작품 때문에 이동희 씨가 큰 곤혹을 치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정아 어디야? 호텔이요. 오빠 어디예요? 나 그냥 뭐 비쳐먹고 걷고 있지. 왜 비를 맞아요? 그냥 비가 나를 때리네. 야 근데 나 이게 어딘지 모르겠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나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 마음이 좀 그래. 오빠 그러지 말고 일로 오세요. 끝나고 식사나 해요 우리. 그래? 뭐 우연이라도 뭐 가는 방향에 발걸음이 향하게 되면 내가 들릴게. 기다릴게. 꼭 와요. 수정아. 어머, 진짜 걸었어요? 어머, 어떡해. 젖은 것 봐. 아, 왜 비를 맞고 다녀요? 저, 오빠 사우나 갈래요? 아니야 오빠 사우나 알러지 있어. 그럼 내가 따뜻한 물 좀 가지고 올게요. 아니 수정아. 좀 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남는 방 있니? 응? 오빠 저 약 줄까요? 아니야. 이거 쉬어야 돼. 쉬면 낫는 거야. 쉬어야 돼. 그럼 아까 청소 끝난 방 하나 있는데 거기서 좀 쉴래요? 그럴까? 잠시만. 오빠 가요. 저는 사실 이제 시즌 2 3화에서 차무식에게 따기를 맞는 장면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이동희 씨 얼굴을 보면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억울함과 화로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씬이 둘 사이가 틀어지는 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양정팔이 어떤 심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나요? 제가 이제 이 씬을 찍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저 때 진심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차무식이라는 사람이 제 주변에 너는 친구도 하나도 없고 너가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고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진심 어린 그 말들을 해줄 때 양정팔로 느꼈을 때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이전 씬과 그 이후 씬에서의 눈물은 전부 가짜 눈물이에요. 제가 의도한 바는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앞에서 굉장히 슬퍼서 막 울고 막 사죄를 하는데 자세히 보면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지금 굉장히 거짓된 감정으로 호소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마저도 차무식은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카지노를 여러분 시간 많으시면 한번 다시 보면 제가 다른 씬에서는 전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억지스럽고 가짜로 짜내고 있는 눈물을 흘리는데 딱 저 씬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눈물을 쏟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아무리 제가 그렇게 살았어도 두 가지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걱정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50%였다면 나머지 50%는 엄청나게 반대로 급부상하게 된 그 서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것은 당신 책임도 있다. 당신 따라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 대한 50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면서 그 앞에서 눈물을 쏟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실제로 맞지는 않았지만 따기를 그 맞는 씬을 찍는데 거기서 감정이 굉장히 올라오더라고요. 강윤성 감독님께서 그 씬 얘기해 주실 때 최민식 배우님께서 남을 혼내는 연기할 때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신다고 그런 최고의 연기를 좀 접해서 더 이동희 씨의 연기가 실감나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촬영하면서 선배님께 받은 유일한 칭찬받은 씬이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항상 본인 촬영 끝나시고 다른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다 유심히 보세요. 저 때도 따귀를 때리시고 저한테 혼을 내신 다음에 먼저 나가신 상황에 제가 혼자 남겨져 있는 얼굴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보고 계셨고 그 씬이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처음으로 선배님께 진짜 같았어라는 말을 들었던 씬이에요. 저는 정말 그때 너무 벅차올라가지고 그때 굉장히 후배 배우로서 너무 벅찬 감정을 가졌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 때 정말 진심으로 선배님하고 교감한다고 저도 느꼈고. 강윤성 감독님께서 이동희 씨에게 얻은 점이 참 많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시즌 2의 2화의 초반을 보시면 양정팔이 카지노에서 오승훈과 대화하면서 필립은 우리랑 관계없다. 식구가 된 지 얼마 안 됐다. 소정이 얘기를 왜 하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상구가 죽을 뻔했고 고 회장 돈을 나르다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렇게 정보를 흘리는 신이 있는데 이 대본에 구체적인 대사하고 묘사가 원래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동희 씨가 전날 다 직접 만들어서 직접 소화를 한 연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보다 이제 손석구 수석 연구원과 그 대본 연구의 달인 손석구 형과 제가 이제 부수석으로 이제 참여해서 감독님 옆에서 참 많은 각색과 그러니까 모든 배우들이 다 그렇게 하긴 했지만 카지노라는 작품은 좀 되게 특별했던 점은 그 로케이션 촬영이 많다 보니까 필리핀에 가서 뭐 이렇게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거기가 이제 뭐 어찌 됐든 촬영 끝나면 해가 져가지고 숙소로 돌아와야 되는 어떤 시간도 그렇지만 숙소에 들어와서 계속 대본 공부만 하는 거예요. 손석구 형 방에서 그 테이블이 있거든요. 대본 회의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면 일단 8시간 9시간 동안 계속 그거를 파고 파다가 나가는 어떤 좀 더 좋아지는 게 뭐가 없을까 하고 항상 찾아오는 과정들을 거듭을 했는데 그 씬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원들이 많이 붙어도 옆방에 있는 연구원 뭐 위층에 있는 연구원이 다 와도 씬이 해결이 안 되는 걸 마지막 폭탄이 저한테 온 거죠. 이거는 우리 대사로는 설명이 안 된다. 우리 역할로서는 소화가 안 되니 정팔이 네가 맡아서 다 설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수석 연구원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구나 싶어서 그날 아무튼 그 전부터도 계속 고민하다가 하루 왼종일 대사를 써가지고 감독님께 이제 보여드린 거죠. 이 리허설 때 보여드렸고 감독님이 숙제를 너무 잘해 오셨다고
뭐 언어 천재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 언어가 빠진 채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천재 이동희가 나왔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과 네. 같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희 씨는 언어적 재능이 특출납니다. 성대모사도 무척 잘하고요. 함께 일하며 언어 천재를 만난 듯 했습니다. 동희 씨를 가벼운 연기만 잘하는 배우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더군요. 영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를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근사한 일상적 연기와 감정적 접근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종종 만납시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할 건데요. 이하나 씨입니다. 그 뷰티 인사이드에서 상백이 이제 우진의 어떤 모습도 그냥 우진이로 받아들여 주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그 한효주 배우님이 연기한 이수보다도 더 우진이를 이해하고 아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동희 배우님도 이런 껍데기와 관계없이 무언가를 사랑한 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질문에 제가 정말 딱 저희 고양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양이 첫째가 처음에 발견됐을 때 상태가 정말 많이 안 좋았습니다. 다리가 돌아가 있었고 턱은 뒤틀려 있었고, 근데 제가 국도국장이라는 영화 GV를 하러 종로 3가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를 이제 오랜 시간 지켜보다가 GV가 끝나고 다시 갔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어미가 버리고 간 것 같다. 그럼 제가 병원에 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해서 뭐 그 동물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발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새끼 고양이들 그 뼈 사진 보면 정말 귀엽거든요. 정말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똥똥똥 이렇게 아직 뼈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되게 무슨 만화처럼 돼 있는데 이게 다리가 돌아가 있고 턱이 돌아가 있고 막 이러는데 그걸 보는데 왜 그렇게 그날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사 선생님은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새벽에 이동희가 와가지고 영문모를 왜 고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지? 근데 그날부터 제가 새끼 고양이에서 한 2달, 3달 정도 이렇게 데리고 있을 때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도 알러지 때문에 키우시면 안 된다. 그게 알러지가 너무 심하고 막 집에 가면 막 온갖 두드러기에 콧물이 멈추지 않고 막 이런 상황에 과연 내가 이 아이랑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했는데 2달, 3달이 지나고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뭐 부정교합 때문에 턱이 틀어져 있든 발이 돌아가 있든.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예 안 보이는구나 라는 거를 처음으로 그 친구 때문에 깨달았던 것 같아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고양이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 첫째 둘째를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 분들 덕분에 제가 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고양이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희 씨의 필모그래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쌉니다 천리마마트, 뷰티 인사이드, 재심, 브라더, 천박사 테마연구소, 서유경의 비밀, 원라인 등 이 밖에 다양한 작품을 B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개봉할 영화 범죄도시4와 드라마 수사반장 1958도 꼭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라동과 메소드 연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로비도 있습니다. 로비. 네네네. 끝인사에 앞서 오늘 수어 통역 도와주신 최연서 통역사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필모그래피를 돌아보면서 이동희 씨의 새로운 면면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는데요. 한층 더 넓은 연기폭으로 대중과 더 깊게 교류하고 소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손편지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바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희 삼촌께 안녕하세요 동희 삼촌, 저 명빈이에요. 잘 지내시죠? 가끔씩 메시지로 안부 인사 주고받고 우연히 식당에서도 마주치곤 했었는데 삼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초등학생으로 처음 삼촌과 함께했던 시간을 지나 벌써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이젠 삼촌이 아닌 선배님이 되어버려 살짝 어색하기도 어렵기도 한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을 진짜 삼촌처럼 메시지 주고받을 때마다 따뜻함을 담아 녹아주셔서 감사해요. 무뚝뚝한 표정, 행동과는 다르게 친근하게 묻어나오는 진짜 삼촌 같은 느낌의 말투가 그래요. 츤데레라고 하죠. 삼촌 느낌이긴 하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이제는 호칭을 선배님으로 바꿔야 할 듯해요. 어떠세요, 선배님? 그래서 말인데요. 솔직히 5년 전 선배님과의 기억이 어렸을 적이라 그때의 마음을 지금 뭐라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선배님께서 경험이 많지 않은 저와 합을 맞춰 작품을 만들어갔던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중간중간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챙겨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 편지를 통해 감사했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선배님과 같은 길을 가는 후배로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세요. 선배님과 또다시 함께하는 날도 오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요. 2024년 어느 날 명빈 드림.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아이고.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무슨 뭔가 지금 삼촌에서 감사합니다. 선배님으로 호칭을 바꾸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 계속 불현듯 약간 저의 은퇴식을 온 것 같은 뭔가 그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명빈이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도 훨씬 더 많은 어떤 가능성과 멋진 모습을 또 우리들에게 기대를 주게 하는 정말 앞으로 창창한 많은 날이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삼촌으로 그 만나서 또 연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린 의뢰인에서 맺은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희 씨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무대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이 필모톡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10분도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부르고 막 했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필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말씀드리기가 참 지금 진심으로도 참 쑥스러움이 많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런 좀 당당하고 자신 있는 필모를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명빈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창창한 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와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켜드리거나 아니면 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그 도달점에 다다랐을 때 저 배우가 정말 진심으로 진심 어리게 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렇게 끝까지 여러 실패를 거듭해서 저기에 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매력으로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많은 사랑 받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수어로 인사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